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8일 수요일 한국 날짜죠. 자, 오늘은 어저께인가요? 신문에 박영수와 양재식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보고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재식하고 박영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기 탄핵을 사기 탄핵 국가 반란에 앞장섰던 그런 자들이죠. 박영수는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고 이 특검보 양재식도 전북 전주 출생입니다. 6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사실 이 대장동 클럽과 관련해서 지금 돈 먹은 것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입니다. 이게 2021년 10월 6일에 이런 그 클럽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되어서 이 사람들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2년 거의 다 돼서 이제 이런 걸 하죠. 그럼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에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죠. 뭐 또 1심 재판, 2심 재판, 또 대법원 3심 재판까지 가다 보면 또 뭐 그 도중에 별을 그 수작들을 다 부려서 무슨 집행유예 같은 거 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유야 무야 한다든가, 또는 무슨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또 터지고 뭐 하면서 흐지부지 이렇게 또 넘어가겠죠. 박영수하고 양재식이 그 사기 탄핵 특검 때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사람들이랑 다 한솥밥을 먹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기 탄핵한 자들이죠. 자,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2년 동안 좀 봐주려고 했는데 뭐 이게 문재인 정권 때라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뭘 보호해 주려고 했나 보다 이러겠지만,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 그 권한을 쥐고 난 뒤에도 벌써 이제 1년 반이 되지 않습니까? 1년 반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내년도 선거가 윤석열, 한동훈에게는 이제 목숨줄과 같은 선거죠. 뭐 대한민국이야 망하든 말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윤석열, 한동훈이가 사냐 죽냐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세게 나가면 윤석열, 한동훈이 구속을 시키겠죠. 구속 좀 시키다가 또 뭐 뒤로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모르게 이제 뉴스에서 싹 사라지고 방에서 지내면서 내년 총선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모든 사건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50억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측면에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윤석열, 한동훈도 보면은요, 이 김대중이가 원래는 윤씨 아버지 핏줄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원래 윤대만이었어. 윤대만, 뭐 윤대중 하다 김대중 뭐 이렇게 바뀌었죠. 윤석열. 이 윤석열 엄마가 윤대중이 엄청난 지지자였다고 하죠. 아마도 뭐 윤석열 아버지도 김대중이 지지자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연세대학교에 근무한 윤석열 아버지 뭐 친구가 그 김형석 철학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옆에 김영석이 이 북한에서 내려왔었는데 그 김영석하고 같이 잘 지낸 게 아마도 북한에서 내려온 김동길 교수, 연세대학교죠. 그러니까 그게 김동길이가 늘 김대중 편이었고 감옥에 갔었죠. 그거를 옆에서 보는 그 김영석 교수도 뭐 김대중 아니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반감 가지고 김대중을 옹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대학교 교수들 특히 그 나이 때 뭐 90살, 100살 되는 그 나이 때 박정희 대통령님 때의 그 교수들이라는 게 되게 반 박정희 대통령 계열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제 이렇게 핏줄도 전라도 비스무리한 데다가 그러니까는 이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김대중에 대해서 뼈가 사무칠 정도로 존경하는 그런 상태가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진 게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 시민이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거죠. 윤석열이도 전라도 쪽하고 그렇게 김대중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한동훈도 보면은 그 장인이 진형구고 그 장인 진형구가 전라남도 광주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출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진씨가 되게 또 전라도에 많이 살죠. 진씨가. 그러니까 이 마누라도 당연히 이제 전라도 여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진형구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가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그러니까 윤석열과 뭐 박영수, 최동욱 이런 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러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도 옛날에 파업 유도 사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알기를 좀 우습게 아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결국은 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장인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가 그 1998년 9월에 조폐공사 뭐 노조 파업 유도 의혹 사건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1심 재판에서는 그 진형구가 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서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합니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하고요. 3심 2005년인데 이때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1998년인데 2005년 끌었으니까 거의 7년 동안을 이 사건이 끌어져 오는 거죠. 그런데 전부 이제 집행유예니까 감옥살이를 안 했죠. 처음에 한 몇 개월 정도는 구속이 됐던 것 같은데 금방 풀려나서 집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웃기냐면은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그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 검사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특검 보를 했던 김형태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 진형구가 조폐공사 사장을 시켜 파업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진형구 본인이 떠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공문서가 많아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증거가 워낙 많았어요. 그런데 수사 대상 검사들 즉 진형구를 따르는 그 밑에 검사들이 쳐들어가서 특검이 갖고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이제 뭐 분위기가 험악했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그 무서우니까 강원일 특검이 그거를 그냥 방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료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검 검사들은 내쫓아 버리고 이 진형구를 위해서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검사들이 이제 난장판을 치고 자료를 다 빼앗아 갔다. 증거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형구는 술 먹고 거짓말한 거고 공문서도 그거 허위고 그거 존재하지도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정에서 결론을 내서 무죄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진형구를 위해서 특검 사무실에 와서 난리를 피고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던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황교안이도 있었다. 예, 황교안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특검 파견 검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이 수사 대상 검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특검 사무실에 있었는데 황교안이도 있었다. 근데 황교안이가 그 자료를 건네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상한 사건들에는 꼭 황교안이가 정말 이건지 저건지 세모 역할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모의 위치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 같다. 수상하죠? 예. 자, 50억 클럽의 사람들을 봤더니 권순일 서울대 법대 충남 논산 출생, 박영수 서울대 전라남도 목포, 김수남 경북 대구 출생 서울대 법대, 최재경 경남 산청 출신 서울대 법대, 곽상도 경북 대구 출생 성균관대 법대, 그리고 머니투데이 대표 홍선근 경기 평택 출생 서울대. 이 50억 클럽을 주고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4.15 부정선거와도 관계가 있고 사기 탄핵과 관계가 지금 있죠. 그리고 이 곽상도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 친박이라고 알려졌는데 전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고이고이 국회의원도 잘하고 그랬죠. 별탈 없이. 굉장히 수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조작된 제1 태블릿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들고 나왔단 모양이죠. 조작됐다는 거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제2 태블릿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들고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다 최서원 씨 태블릿이다라고 하는데 다 가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50억 클럽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몇 분들은 그러죠. 이 화천대유에서 50억 클럽에 이 사람 돈을 준 게 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위해서 사전에 밑밥을 깔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돈 50억 클럽에 보면은 경북 대구 출생, 경남 산청 이렇게 있죠. 이 경북 대구에 가면은 주로 서울대 법대 나온 이제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경상도 대구를 쥐고 흔든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은 그런 변호인들은 대구에서 또 조금 꿀리는 그런 변호사 일을 하고 또 돈 되는 수임을 못 받고 그런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경상도 대구에 좀 이렇게 한다 하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었을 수 있겠죠. 딴소리 못하게 하고 그렇게. 저기 경상도 대구에 이 서석구 변호사라고 있죠. 이 사람도 윤석열을 찍었고 재작년 3월 18일이죠.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출소하시고 작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출소하시고 대구로 가셨는데 그때 3월 18일 서석구가 태극기 들던 변호사인데 대한애국당에도 있었고 우공당에서 조원진 기쁨조로 열심히 춤을 췄었죠. 자, 이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 3월 18일이겠죠. 예. 뭐라고 지지를 하냐면은 윤석열의 정치 노선과 박 대통령의 정치 노선이 같기 때문에 이런 개소리를 했죠. 윤석열의 정치 노선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정신인데 그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노선하고 같습니까? 그냥 자기가 찍고 싶어서 찍었다 그러면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태극기 들었던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찍으면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을 팔아먹는 정말 개 같은 짓을 한 거죠. 또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대해서도 윤석열이가 뭘 해주기를 바라고 윤석열이가 그거 해주겠어요? 최서원 씨 아직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구 경북이 그 애국자들이 망해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구 경북에 그래도 꽤 한다 하는 자들이 50우버 클럽을 이제 먹고 곽상도도 그렇고 김수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 서석구 같은 사람은 성균관대에 서울대 나왔나요? 어디 나왔나요? 이 사람도 이게 서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경북대 법대인가 하여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구에 이제 좀 한다 하는 끝발 좋은 변호사 얘는 못 끼는 겁니다. 돈 되는 사건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다 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별로 돈 되는 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대구의 법조인들 사회에 그래서 좀 끼려면은 이렇게 유만세를 해야 면목이 쓰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구 경북의 대구 경북 경상도 이쪽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전라도 출신들의 사기 탄핵 그 주동 세력의 보조 역할들을 전부 했다. 그 박영수 전남 목포, 윤석열 충남 논산, 윤대중 김대중, 한동훈 장인이 진영군대 전남 광주 출생, 이원석 검찰총장 전남 보성 출생, 신자용 검찰 감찰국장 전남 장흥 출생, 양재식 특검에 있던 전북 전주 출생, 이복현 서울. 자, 박영수 특별검사하고 황교안이는 아주 그 각별한 친분이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기 탄핵에 있어서 이 검사들이 이런 국가 반란을 모의를 할 때 이 검사들이 전라도 검사들이 행동대장으로 칼을 갈고 그리고 그 뒤에서 또는 옆에서 보조 돈 50억 클럽 아르바이트 돈 받고 그 짓들을 했다. 그렇게 나라가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기 탄핵을 하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죠. 자, 이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사기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론 한 푼 받지 않고 어거지로 사기 탄핵 당했다라는 거는 저 위에 있는 자들은 알만한 자들은 다 알겠죠. 다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에서부터 사기 조작이 범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사기치죠. 부동산 사기치죠. 국정 운영 사기치죠. 자, 윤석열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런 자들을 보면은 늘 그렇죠.
자, 한동훈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7년에는 그 사기 탄핵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태블릿은 최소한 것이다 라고 떠들다가 2023년에 와서는 태블릿은 최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못 돌려주겠다. 이런 입장이죠. 이게 벌써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자,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 같은 자들은 이 자들은 사기를 치면서 검사로서 지냈고 출세를 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터지겠습니까? 검사로 있을 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복잡하고 아주 골치 아픈 그런 국가의 일들이 많이 발생을 또는 사건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이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이라면은 그 어려운 국정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풀어 나가려고 하겠지만 사기치고 조작한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착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위험에 빠지거나 위기에 닥치면 그 본성대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또 사기를 치고 조작을 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쳐야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정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자기네 임기 때는 위험한 일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국민에게 사기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보더라도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채가 작동이 돼 있죠. 부채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죠. 이게 소득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니 무슨 아파트 그 콘크리트 아파트가 무슨 3억, 30억씩 20억씩 그렇게 나갑니까?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금덩어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의 경우 월급쟁이가 돈 한 푼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정도로 전 세계 1등으로 굉장히 비싼 집입니다. 40년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다. 그럼 절반만 먹고 사는데 생활비로 쓰고 절반만 저축을 한다 그래도 80년을 월급을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되게 뭐 남자의 경우 기준으로 하면은 25살부터 번다고 쳐도 군대 갔다 오고 그럼 27살부터 80년 동안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7살입니다. 27살 첫 직장 잡아서 107살 때까지 월급 받아서 갚아야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강남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는 수도권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부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해결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은 더 많은 부채를 돈을 빌려주면서 그 부채로 유지하려고 하죠. 지금 15개월 동안 수출이 감소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돈을 못 벌면은 집 가격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교육 정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하나 윤석열이는 지금까지 보면 정상적으로 해내는 게 없습니다. 전부 어거지로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갔으면 모든 뭐 피자 가격도 내려야 되고
뭐 전부 밀가루로 된 거 다 내려야죠. 빵값도 내려야 되고. 근데 라면 값만 내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라면 값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간 것처럼 떠드는 거. 이런 게 바로 사기 본성이죠. 금리를 미국이 5.25면은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금리가 올라가야 한국 같은 나라는 환율도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해오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른 콩 뭐 이런 것도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먹고 사는 서민들이 힘들게 살죠. 그런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수입 물가, 환율이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그리고 들여오는 뭐 콩, 이런 가격도 떨어지고 밀가루 가격도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물가가 가라앉습니다. 라면 가격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국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부동산 개발 회사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서 금리를 지금 안 올리는 거죠. 그 기득권 부동산 세력들, 부동산 재벌들, 건설사들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몰아가면서 그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데, 그거를 라면값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라면 마녀 사냥을 하는 그 사기 본성,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의 행태다. 이런 식으로 사기 탄핵을 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뭐 내년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수많은 많은 국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다 사기,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본성이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